평소에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을까? 그래? 저칼을 또 돌아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한 바퀴 또. 어때? 이 구도 어때? 이 자그마한 딸기 한 알에 부부의 사계절 땀방울이 들었습니다. 병맛 컨셉으로 가야 돼. 그냥 먹어도 믿고 먹는 딸기. 믿고 먹는 딸기. 딸기 부부의 달콤 쌉싸름한 인생이 오늘도 익어갑니다. 온 세상이 잠에 든 시간. 농부 광훈 씨는 작은 랜턴 불빛에 의지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줄 남았어? 응? 몇 줄 남았어? 많이 따낼 것 같은데? 몇 줄 딴 거야? 2줄. 2줄? 어제 단동 따면서 좀 더 딸 걸. 그래, 내가 따자 그랬지? 이 딸기란 작물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서늘한 새벽에 가장 달콤해진다네요. 그 바람에 광훈 씨 손길은 점점 바빠집니다. 직장인으로도 성실하게 살아봤지만 농부의 하루엔 비길 수 없다네요. 진짜 일찍 나오면은 뭐 밤 11시, 뭐 12시, 1시, 2시 뭐 이때 나오고요. 소비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4시, 5시, 6시 이렇게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멀리서 동이 터오면 수확한 딸기를 선별할 시간입니다. 연약한 딸기살이 무르지 않도록 한 알 한 알 조심히 쥐고 알알이 크기별로 나눠야 하죠. 여보가 같이 옆에서 해야 내가 속도가 빨라진다. 왜? 뭔가 옆에서 같이 하니까 너 속도에 맞춰서 하려고. 가스가 빠질 만하면 또 얼고 아, 계속 갇혀 있잖아. 아내 유미 씨와 함께 밤낮 없이 보듬어 키운 딸기들. 하지만 농사는 잘 키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들인 정성만큼 찾는 이가 있어야 신이 날 텐데요. 아내와 함께한 뒤론 걱정을 덜었답니다.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SNS나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들어오면서 직거래 판매 100%가 된 거죠. 그래서 큰 힘이 됐죠. 갓 딴 딸기의 향긋함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 유미 씨가 배달을 서두릅니다. 딸기 왔어요. 여기다 넣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올려놓습니다. 조리사님 이제 화만교체기가 지나가가지고 한동안에 딸기가 큰 게 들어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딸기 손님은 바로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가장 싱싱할 때 귀하게 수확했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사실 유미 씨는 농부가 되기 전 이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10년을 함께했습니다. 유치원은 이제 딸기 납품하러 일주일에 2번씩 오는데 교사로 있던 곳이다 보니까 올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새로워요. 제가 농부로 이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던 유미 씨의 따뜻한 시선이 이젠 딸기를 향하고 있죠. 연애 시절만 해도 농부의 아내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하지만 반대도 잠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단 광훈 씨의 꿈을 지지해 주기로 했죠. 회사를 다닐 때는 이제 정해진 월급을 받고 뭐 정해진 일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삶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이거를 내가 과연 뭐 10년, 20년 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야근을 하게 되면은 뭐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좀 살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이제 농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농업은 제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력에서 농업을 하게 됐습니다. 딸기 농사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고마운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충주 농업기술센터 실습농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네.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몇 년 만에 와보는 거야 여기를? 여기 거의 한 3년 됐죠. 3년? 네. 오랜만에. 4년, 더 됐구나. 4년 됐나 벌써? 네, 22년도 했죠? 6년 차니까, 네. 그렇지. 옛날에도 여기서 뭐 거의 살다시피 해가지고 되게 익숙한데 되게 그립고 좀 그런 곳이라. 손에 흙 한번 묻혀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서울 토박이 광훈 씨도 이곳에서 농부로 거듭났거든요. 올해도 또 한 명 미래의 딸기 농부가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충주 농업기술센터는 청년 농부들의 딸기 학교입니다. 정식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정식한 다음에 처음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재배하면서 잎도 따주고 꽃이 나오면 수정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수정이 되고 나서 수확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수확해서 출하하고 돈을 벌기까지, 그 과정이 여기서 그 다음에 6월 달까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잎을 수확해서 쌈용으로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도매 시장으로 내는 이곳에서라면 다 잃을 걱정 없이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실패해 볼 기회가 초보 농부들에겐 더 없는 힘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설이랑 땅은 늘어나는데 이제 돈은 없는 거죠, 계속. 뭐 이제 투자를 좀 줄이고 지금 있는 거에서 네. 뭐 곰팡이나 이런 거 괜찮아? 곰팡이병하고 이제 그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방제를 해줘야 되겠지. 네. 여기 군데군데 빵빵한 게 다 육묘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속상하셨겠어요. 네. 근데 그게 다 그 육묘하기 전에는 다 거쳐가는 과정이라서요.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1, 2년 차 때. 어쨌든 딸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되게 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좀 고생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그 딸기계의 아버지 우리 정필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각 지역에 물론 임대 농장들이 있지만 뭐 이렇게 크고 막 엄청 좋은 막 유리 온실, 벨로형 온실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그 수료를 하고 나서 적응할 수 있는 게 이런 단독형 온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딱 맞았던. 어둠 속 한 줄기 빛 같았던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이젠 어엿한 딸기 농부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와, 와사비 진짜 많이 컸다. 그러니까. 아니, 뭔가 다르게 그러니까. 잎이 커지는 것 같아. 옛날에 그 개구리 그거 같지 않아? 개구리? 아니 이거 따가지고 로컬에도 한번 내보자. 그러게. 그때 내도 될 것 같아. 쌈 그 싸먹어 팀장님도 맛있잖아. 말씀해 주셨잖아. 로컬에 한번 내보라고. 근데 네. 아무도 파시는 분이 안 계셔서. 우리가 내면 되지. 어떻게 크나? 딸기랑 같이 컸을 때? 빛이 꼭 필요한 딸기를 키우며 자연스레 남게 된 그늘진 공간. 광훈 씨는 그 자투리 땅에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고추냉이를 함께 키워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건 이제 딸기랑 같이 키워가지고 부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고기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상추처럼 그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판매까지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즘 두 사람은 딸기에서 피어난 새로운 가능성들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계절을 떠나 딸기의 맛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는 없을까. 고맙게도 농업기술센터가 그 고민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분들하고는 이제 1년의 계획을 같이 짜고 있어가지고 딸기를 이용해서 뭔가 특색 있는 걸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딸기잼이나 뭐 이런 건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학 과장님께서도 되게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딸기주를 선택하게 됐어요. 딸기 농법부터 가공 기술까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내주는 고마운 인연입니다. 도리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충주를 찾아 농사하며 가공에 열정을 쏟으니 그저 반가운 마음이라는데요. 하나요? 네. 우리 한번 효모를 넣고요. 네.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요. 젊은 분들이 난 농사 못 지으면 농촌에 있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농촌이라는 게 농사를 재배하는 것 외에도 그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이렇게 가공을 통해서 주변 농가들의 판매가 어려운 농산물을 대신 팔아줄 수 있으면 그걸 소비해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농업의 농촌의 가치 있는 일이고 부부에겐 딸기로 이어진 귀한 인연들이 또 있습니다. 충주에 사는 딸기 농부들과 오랜만에 둘러앉았는데요. 공선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선장 이번에 공선장 정보가 없어서 28년도부터 한다던데? 제대로 된 설명 어떻게 되고 진짜 근데 표면적으로 합니다. 하니까 그게 다잖아. 이제 얘기해 주겠지. 해외적인 거 없으니까. 아니 거기 달천동 갔다 왔어 오늘. 어디? 달천동 거기 임대할. 같은 농부이기에 나누게 되는 고민들이 있죠. 잘 돼 여기? 달전 어때요?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왜 희망을 줘야지 가서. 그 하우스 농사다 보니까 날씨에 좀 영향을 덜 받으려고 우리가 하우스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23년도에 다들 잿빛곰팡이로 고생했지. 그리고 그때 그래서 막 보상금 나오고 그랬잖아. 올해 또 벌 때문에 고생했지. 내년에 또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류를 해가지고 잡아야 돼 그런 거를. 아침에 나보고 왜 전화했니? 그래서 고된 농사일 속에 잠시 마음을 터놓고 쉬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탁구 치기 전에 그렇죠. 이번에 수확한 고추냉이야. 야, 물 다 떨어졌다. 먹어보라고 갖고 물 다 왔어. 떨어졌다. 큰입이랑. 길기지 않나? 큰 거? 딸기와 함께 키운 고추냉이 잎도 친구들 앞에 첫 선을 보이는데요. 일석이조. 먹을만 하다.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나도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미나리 먹는 것 같아. 미나리. 잘 어울리네. 향긋해. 향긋해요? 줄기가 수분이 되게 많아. 맛있는데? 먹으면. 엄청 아삭아삭하고. 아, 3단 말고 2단도 고추냉이로 바꿔야겠다. 입 떠서 팔게. 다행히 쌈 채소로서 고추냉이가 제법 매력이 있나 봅니다. 광훈 씨 마음이 놓이겠네요. 그 딸기를 같이 주제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통하는 게 일반 친구들이랑은 할 수 없죠. 확실히 농부끼리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장점 같아요. 젊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정보도 교류해서 많이 좀 배우고 정보도 많이 얻고 하면서 어려운 거 조금씩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딸기 이야기를 나눌 동료들이 우리 동네에 있어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농장에 조금은 시끌벅적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다. 어서 와. 지안이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작년에
만났던 것 같아, 그치? 딸기를 잡고 가위로 자르고 한 명은 이 통을 들고 있어서 기다려줄 거야. 광훈 씨 부부에게도 설레는 첫 번째 수학 체험 날. 아이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주고 싶어 올해부턴 체험 농장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첫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딸기 하나에 환해지는 얼굴들을 보며 유미 씨도 부부의 꿈을 키워갑니다.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가족, 유아, 노인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농장에서 딸기도 수확해보고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볼 계획입니다. 이번엔 빛깔 좋은 딸기를 한가득 싣고 광훈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딸기가 가장 싱싱한 지금 진열만 해두면 우리 동네 손님들이 곧바로 찾아오는 장소가 있다네요. 바로 도심 속 직거래 장터, 무인 딸기 매장입니다. 가격이 들쑥날쑥해 불안했던 딸기 경매 대신 부부가 찾아낸 방법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난 농부 부부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늘은 몇 시부터 딴 거야? 오늘 4시 반. 4시 반. 괜찮네. 이제 이하방 시작했나 보네, 이제. 계속 큰 딸기 나오니까.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선별을 잘하니까 이게 줄 맞추기가 힘들어, 우리는. 아, 언니가 더 잘하지. 아니야, 이게 열 맞추기가 힘들어, 이게 진짜 하나하나. 그 먼 시골 농장까지 찾아오기 힘들거든요, 손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저희 강원의 농가라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만나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계속 내다 보니까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직접 한번 차려보자, 매장을. 서로 이제 규모가 아직은 좀 작다 보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월세나 뭐 관리비 측면 그리고 유지 측면에서도 낮고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에도 한 농가가 하면은 물량이 팍 끊기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두 농가가 하다 보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힘을 모은 건 탁월한 선택이었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 딸기가 모자랄 지경이라는데요. 청년 농부들의 노력이 좋은 딸기를 찾던 마을 사람들을 움직였죠. 아침부터 준비한 물량이 그날 거의 소진되는 날이 많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딸기를 작업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님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마음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함께 매장 인근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딸기 농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기부에 나선 건데요. 그간 동네에서 받아온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료 부부와 마음을 모았죠. 그렇죠, 거의 뭐. 작은 시작이지만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길 광훈 씨는 바랍니다. 일만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점점 성취감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 딸기는 그대로 저희 서충주에 계신 어려운 가정한테 전달할 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광훈 씨 표정을 보니 아무래도 딸기는 나눌수록 더 달콤해지는 것 같네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 금액이 좀 작아가지고 조금 창피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처음 기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꿈꿔왔던 그 기부를 하는 삶의 좀 시작 단계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좀 뿌듯했어요.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옛말이 있죠. 오늘은 유난히 반가운 방문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애기는 이런 거 절대 안 따. 사파란 거 따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애기는 빨간 거만 그거만 따고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때도 이제 좀 덜 채워오면은 저희가 여기서 좀 채워줬어요. 지난번 체험 수확 때 왔다가 그 맛을 잊지 못해 농장을 다시 찾았다네요. 저기 체험 나왔다가 따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달더라고요 이게. 달고 맛있고 크고. 매일이 오늘만 보내세요, 같다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조심히 가세요. 자식처럼 귀하게 돌본 딸기들이 세상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달콤한 행복을 안겨주는 상상. 그 생각만으로 광훈 씨는 새롭게 힘이 솟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원래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맛있는 딸기가 열리기까지 좀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면 제가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원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찬 그 포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내랑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많은 보람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 유미 씨는 이제야 알 것 같답니다. 그때 남편을 믿고 함께하길 참 잘했다고요. 이 한 알의 딸기가 더 많은 이를 웃게 하는 그날을 유미 씨도 기다립니다. 빨갛게 잘 익은 저희의 딸기를 손님들이 구매해 가셔서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맛있다고 하면서 드시는 모습을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남편을 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10년 뒤에는 저희 남편이 충주 딸기 하면 남편이 떠오를 수 있는 충주를 대표하는 딸기 농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딸기 농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6해. 시작하던 마음은 어렵고 막막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헤맨 만큼이 모두 부부의 디딜 땅이 되었습니다. 그저 연근은 달콤함은 없기에 부부는 오늘도 나란히 딸기 앞에 섭니다. 여미리는 저희 부부의 고향이고요. 여미리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게 있을 거다 하고 찾아오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다 항상 긍정적이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서산에서 살고 있는 이진식, 한기웅 부부입니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 마을의 유일한 식당인 농가 레스토랑이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싱거워? 조금? 안 싱거운데? 괜찮아? 네. 마을 조합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는데요. 마을의 살림꾼 진식 씨가 주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맛은 있어요. 저는 이거 하니까 재밌어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여러 사람도 만나고 또 음식하는 재미도 느끼고.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우리 지금 여기서 식당 수치를 잘 나가는 게 두부전골이에요. 근데 두부전골이 되게 이제 빨갛게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 두부의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빨갛게 않고 그냥 말갛게. 그래서 두부 맛을 제대로 느끼게. 서산에서 나는 농산물에 손맛이 더해지며 맛이 좋기로 소문났다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로컬푸드 때문에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 로컬푸드에 나오는 그 채소 같은 거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서 농민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막기 위해서 가져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우리가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을에서 생산한 건데 마늘이 싹이 나니까 다른 데 갖다 팔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차피 시장을 하니까 이거 구매해서 싹 나온 것도 오히려 괜찮거든요. 이렇게 많으니까 난 또 부자 된 것 같아. 어저께 하루 종일 깐 거예요. 이거 해서 반찬하니까 많으니까 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많이 넣을 수 있고 음식 맛이 살아나요. 오히려. 아낌없이 재료를 넣어 만든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오늘 지금 막 두부해서 나온 거예요. 네, 맛있게 생겼네요. 그렇죠. 동네에서 진 거 가져온 거죠. 맛있게 드세요. 농가 레스토랑이 문을 연 지는 올해로 8년째. 운산면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주 오고 자주 먹습니다. 제 얼굴이 어떤가요? 좀 예쁘죠? 이 두부 먹어서 그래요. 아 진짜 이건 웃을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 저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있는데요. 콩이 이게 두부콩이 되게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재료에 진심인 농가 레스토랑은 오늘도 구수한 향으로 가득합니다. 그 시각 남편 한기웅 씨는 농장의 채소들을 돌보느라 분주합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서산에 정착한 지 올해로 9년째라고요. 이게 모두 다 식용이에요. 이거 식용 국화, 그다음에 이거는 식용 금어초. 이 식용꽃을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이 가공하는 그런 연구를 하느라고 식용꽃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절별로 어떤 그 가공성이 좋은 그런 그 농산물을 직접 자기들이 심어서 가꾸면서 참 공간은 좁지만 상당히 그 많은 활용도가 높은 그런 하우스입니다. 자, 밥 먹는 시간이다. 점심이 조금 늦었네. 오늘 밥 줄게. 자. 체험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돼지들을 돌보는 일도 기웅 씨의 몫입니다. 빨리 먹네 오늘. 아내도 남편도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이죠. 저하고 집사람이 고향이 똑같고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겠지만 자기 고향에 이렇게 와서 함께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아마 부부가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잘 조화를 이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 넣으라고? 이거를 쏟으라고? 남편 기웅 씨는 아내의 조수 역할도 톡톡히 하는데요. 요거 조금 이렇게. 자기도 장갑을 끼고 요거 이렇게 해줘요. 힘을 넣어서 이렇게 으깨줘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힘을 줘서 섞여야 되는데 자기 있는 데는 하나도 안 섞였어요. 나는 이게 주물르는 거는 참 어깨 주물르는 것도 못하지 팥 주물르는 것도 못하지. 잘하는 게 뭐가 있대. 참. 아니야 이렇게 줘봐요. 지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네. 힘도 또 어디다 써. 그런데 해야지. 마음은 그런데 할 줄을 모르니까 다른 거는 많이 도와줘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 주위 정리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이 안 들지. 아유, 내가 그렇게 잘하면 뭐 내가 하게. 사실 이게 나 때문에 이런 거 하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 하는 거지. 부지런한 진식 씨는 이번엔 떡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여미리 마을 조합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떡도 만드는데요. 인절미하고 쑥 저기 찰떡하고 두 개 같이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따 동네 어르신들이 만들기 쉽게 떡을 찢는 거예요. 여기서 쪄서 손질까지 다 해놓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식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남편도 도와줘야 되고 또 이거 동네 어르신들과 같이 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손을 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니까 또 운동도 되고. 예로부터 땅이 기름지고 쌀 농사가 잘 되던 여미리. 자연스럽게 떡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발달했고 마을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모찌부터 할 거지? 저기 콩가루를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 주문이 들어오면 마을 어르신들이 정성껏 빚어내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어 즐거운 어르신들. 농한기인 겨울철 이만한 소일거리가 없다네요. 그녀의 회원분이시고 저희는 이제 이 떡 주문 들어올 때마다 떡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오세요. 오늘은 이제 마을회관에 모임이 있다가 오시고 그리고 단합이 잘 돼요. 또 여기 이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도 또 계세요. 지금 오늘 못 나오셨는데 각자 떡 맡은 일을 다 해요. 도시에 살다 고향으로 돌아온 진식 씨. 2017년부터 협동조합을 꾸려 다양한 사업들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방앗간에서 직접 해오고 그렇게 해서 불편한 것도 많고 또 하다 보면 굽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직접 모든 걸 다 하니까 편해지고 그리고 쑥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가루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편해진 게 너무 많죠. 그런 노하우가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어 집에만 있던 어르신들과 밖에서 함께하는 재미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나 어느새 조합원만 250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아니 농한기에 이거 집에서 놀면 뭐예요. 떡도 만들고 돈도 벌고 재미나지. 여럿이 만나서 좋고 이런 거 해봐서 좋고 옛날에 우리가 해먹던 거 지금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나. 모든 게 다 좋죠. 어머니들이 즐겁게 빚은 떡이라 그런가 유난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미리에는 찹쌀떡만큼이나 유명한 명물이 있습니다. 서산에서 나는 콩을 이용한 두부가 주인공인데요. 불린 콩을 곱게 갈아준 다음 팔팔 끓이다가 간수를 넣어주면 두부가 완성됩니다. 두부는 농가 레스토랑에서도 사용하고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곳보다 진하고 맛있는 두부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통떡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 시작해가지고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면 손님들을 이렇게 잡수게 드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도 떡 사업을 해볼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마을협의로 떡이 한 개 되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두부도 콩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번 두부를 해서 소비 좀 시켜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한편에는 로컬 푸드 매장이 있는데요. 서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단호박들은 농사를 직접 지어서 이렇게 이제 이거 3,000원씩 팔아달라고 갖다 놓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서산에서 왔어 해가지고 생강차 이런 것들 나오고, 쌀도 지금 이게 향미인데 쌀 중에 제일 맛있어요. 벌꿀도 이분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자존심이 강해. 자기만의 노하우로 최고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두 주에서 내놨어요. 그리고 저 참기름 같은 것도 직접 농사 지어서 짜는 거고, 로컬 푸드를 저희가 좀 다른 데보다 일찍 만들었는데, 농사 져서 도매로 많이 파는 분들은 물건을 실어서 이렇게 도매 시장으로 올라가는데, 조금씩 만드는 분들은 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소매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신선한 걸 갖다가 빨리빨리 소모시키고, 주민들도 좋지만 사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다. 예. 딸기가 너무 좋아요. 싱싱하고 이쁘고. 또 우리 박수월 씨가 우리는 좀 다른 데보다 싸게 줘요. 와, 딸기 좋다. 와. 크고 싱싱한 딸기를 언제든 가져와 주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을까요? 거기다 안 해도 여기다 놓으면 얘랑 같은 거죠. 오, 오늘은 더 싸네. 뭐 생산 자체가 농민이 할 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 면에서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저렴해야 자주 방문하고 또 홍보도 되고, 그 덤으로 이제 다른 제품들도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갇힌 농민들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만이 이 로컬이 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나오셨네? 거기 혼자 어떻게 사셔? 거기서? 살지 뭐 혼자서. 다른 데 불편한 건 없고? 지금 다 혼자 사는 산 속에서 사니까 그래도. 누구만 좀 불편하지. 아유, 언니. 아유, 맨날 두부 하나 줘서 잘 먹었네. 아유, 언니 문우가 왔으니까. 부침성이 좋은 진식 씨는 마을 부녀회장도 해온 터라 이웃들과도 허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마트 해가지고도 그렇고 음식점 할 때도 그렇고 또 맛있게도 해주고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오빠야면 내 친오빠지 뭐. 그죠, 오빠? 맨날 동생 불러. 언니도 그렇고. 쑥 쓰미세요, 밭에다. 열심히 동네 일을 위해서 해준 고마워. 우리 나 부녀회장 할 때, 그지? 많이 도와줬지, 오빠. 우리 집 옆에서 쬐그맣게 아장아장 코 올리고. 그러면 바로 옆에서 살았는데. 바로 옆이야.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할 때면 두부와 떡을 가져와 나누곤 한다는데요. 김치랑 싸서 드세요. 두부가 지금 막 해와서 야들야들해. 지금 첫판 들고 온 거야, 첫판. 한동안 떠나 있었지만 고향도 사람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부부는 인생 2막을 순조롭게 열 수 있었답니다. 되게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여기다 고향이라고 내려왔는데 저 형님들하고 여기 아저씨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못 내려왔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 농사도 못하니까 가르쳐주고. 뭐 진짜 하나 풀 뽑는 것까지. 야, 이렇게 더 쉬워. 뭐 진짜 다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친언니, 친오빠 같아요. 의지도 하게 되고. 자, 우리가 이 전시가 이게 언제까지요? 전시회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네. 아. 아니 전시가 이제 내일 끝인데 우리 옛날에 생각나? 이거 완전 구비가 안 돼갖고 이제 놓고선 전시했던 거? 정미소를 개조한 갤러리 카페에서는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지금은 예술가들의 미술 수업에 참여한 여미리 주민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번에 컨셉은 이제 눈사람, 눈사람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그 모자도 사실 다 양말로 한 거거든. 어르신들이 따라서 하기가 조금은 쉬운 거, 그런 거는 재밌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기용 씨를 따라 연고도 없는 서산으로 내려온 조선희 관장.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서 뭔가 제가 큰 힘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거기에서 그 서울에서 일할 때하고는 성취의 종류는 틀리지만 그게 상당히 성취감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미리에 사는 4명의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 요 때가 좋긴 해. 7월 1일에서 8월 15일 이렇게 하고 4명이 각각 다 틀린 분야니까 그냥 알아서 작품을 전시할까. 4명의 작가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전시회를 여는데요. 지역에서 여는 전시회인 만큼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선진지견학 이런 게 있어서 어른들하고 동행할 일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서 부축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팔짱도 끼워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마을에 서서히 녹아들게 된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듯 침체된 마을에 예술가들을 불러 모은 기용 씨. 마을에 전시회가 열리고 예술을 접하는 경험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하네요. 이런 전문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와 있다는 게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요. 또 이분들이 마을 주민과 잘 이렇게 융화가 되고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같은 제2, 제3의 크리에이터들이 올 수가 있겠죠. 들어와. 아이고, 토종닭들이 밥 달라고 아우성인데요. 기웅 씨와 이웃들이 꾸려가는 농장에는 70마리의 닭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닭들은 아주 특별한 걸 먹는다는데요. 요 아로니아는 학생들이 이제 아로니아를 재배한 다음에 1년 내내 닭들이 아로니아를 당분 이런 물을 먹고 살고 있어서 이 닭들은 아로니아의 그 루테인 성분들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 아로니아를 먹고 자란 닭들의 알을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아로니아 그 알의 성분을 정식으로 공인 인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다 아로니아 밭인데. 작은 농장에서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촌도 작물만을 키우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몰고 오는 변화의 바람에 농촌 마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또 농산업에 참여하는 길은 창조적인 사고를 접목을 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농업을 생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921년) 문을 연 운산초등학교. 개교한 지 100년이 넘는 이 학교는 이진식, 한기웅 부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오래된 고향 마을이 활기를 찾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우리가 처음 내려왔을 때 벌써 한 거의 30년 다 되죠. 30년이에요. 그때는 뭐 우리 동네가 그렇게 빨리 늙을 줄, 이 운산면이 빨리 늙을 줄 몰랐지.
그래도 저희 동네는 아직도 활기차요.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 열심히 하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동네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도 더 들어오고 희망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다 같이 하나같이 어저께 그랬잖아. 나이가 먹고 있다.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이가 먹으면 위축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지. 나이 안 먹으면 되지. 떡국? 희망을 품고 고향을 살리기 위한 노 부부의 도전을 응원합니다.